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자주 쓸수록 실력 있어 보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생존 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사람들 접촉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비대면의 어떤 그런 상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는 끝났지만 계속 비대면의 시대는 확대될 겁니다. 이미 온라인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으로 절대 회귀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말과 글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자주 만나면 서로 소통하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천천히 이해해도 되고, 뭐 만약 오해한다고 해도 풀 기회도 많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바쁘고 비대면으로 지내는 이제 경우가 많은 만큼 서로 소통하는 빈도가 줄어요. 그리고 그 적은 횟수에 정확히 말해야 될 필요가 늘어나는 거죠. 설득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 때문에 말하기, 글쓰기에 스스로를 집중시키는 훈련이 정말 이 시대를 경쟁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더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주 쓸수록 더 실력 있어 보이는 말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짧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굉장히 길게 말하고 어려운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느라고 진짜 그 백그라운드까지 전부 다 설명해야 되는 줄, 그렇게 어떤 강박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오해세요. 그 이제 짧게 말하기 기본 원칙, 짧게 한다라는 원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짧게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중요한 거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이제 효율적이 되는 거죠. 두 갈씩 핵심만 요약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상대한테 말할 때 내가 짧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만 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이제 내가 그런 어떤 이제 그 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이제 말한다는 원칙 가지고 있으면요, 상대의 질문도 잘 듣게 돼요. 굉장한 이점이죠. 왜냐하면 내가 짧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들어서 제대로 답을 하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요, 말하다 말고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묻는 적 여러분도 혹시 있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생각 없이 말하기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어떤 질문에 내가 짧게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할까, 이런 원칙만 있으면 그 원칙만 갖고도 말하기가 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어들 미팅이 끝나면, 오늘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미팅할 건데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직원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래? 박대리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막 이렇게 농담하고, 꼭 식사를 해야 하나? 요즘 뭐가 맛있지? 호텔은 어디야? 요즘 맛집 누가 잘하나? 지난번 갔던 데는 어디더라? 난 요새 해물이 좋던데, 요새 제철이 뭐지? 쭈꾸미가 제철인가? 뭐 이래 가면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리더는 다른 이야기도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굉장히 그 말하기가 이제 서투른 어떤 리더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리더가 이제 유세민 직장 수업 이 채널, 이 영상을 보고 짧게 이야기해야 된다구나, 원칙을 딱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런 질문이 딱 왔을 때 짧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미 핵심만 말하기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술을 마셔야 되니까 그 숙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룸 있는 맛집, 그걸로 정하세요. 그리고 금액은 1인당 회사 규정 있잖아, 거기에 맞추세요. 맛집에 대해서는 홍대리가 잘 아니까 서치해서 예약하라고 지시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가이드라인, 중요한 가이드라인만 딱딱딱 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저건 어떻게 할까요? 안 물어보게.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이제 말하면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거죠.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그러는 거죠. 이제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처 미팅에 대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고한다고 치자고요. 짧게 해야 되는 원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거래처 A물산 미팅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먼저 딱 얘기하고, 난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 다음 핵심. 자, 계약 내용 합의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 합의가 필요했던 첫 번째 사안은 이렇게 해결했고, 두 번째 사안은 이렇게 합의가 완료됐습니다. 향후 추가로 합의할 세부 사항은 3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꾸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놓고 이제 직장 상사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세부사항 계속 브리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 하고 싶은 거 디테일한 거 브리핑으로 시작하면 직장 상사가 됐고 뭐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항상 보고할 때 핵심만 두 갈씩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하고 디테일한 거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한다. 이런 원칙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짧게 한다였고 두 번째는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 아무리 정확하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생각하지만 누군가랑 미팅을 하면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실수를 줄이고 결국 이제 정리하는 사람, 주도권을 가지고 정리하는 사람이 대단히 스마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뭘 지시해도 네! 이렇게 하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나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그 직장 상사가 마음을 놔요. 그러니까 후배 직원이 그렇게 자 팀장님 이렇게 진행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 맞습니까? 확인해 주시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어요. 실제 일을 실수 없이 하는 거죠. 회사에서뿐만이 아니고요.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송년 파티를 한다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제 막 의견을 내놓고 이랬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진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진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브레인스토밍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건 일도 아닌데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죠. 누가 긴장감 가지고 송년 파티 어떻게 할 건지 막 의견을 내겠어요?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던지는 거죠,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정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거기에는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송년에 대한 의견을 지금까지 나온 걸 정리하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네.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3가지로 나눠서 다수결로 정하자. 자, 첫 번째 안 이런 거였어. 손들기. 두 번째 안 손들기. 그러면은 다들 3번째 안이 제일 많으니까 다수결로 우리 3번째 안으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어때? 다들 찬성?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막 이러면서 또 삼천포 세고 그런 얘기 막 듣고 이러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렇게 삼천포로 막 세면서 만약 거래처 사장이 막 삼천포로 세면서 막 이제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냥 끝까지 들어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말씀은, 선생님 말씀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확인시키는 거. 이런 요약에 능해야 실력 있어 보이고 스마트한 말하기를 하는 사람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자, 3번째.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 있어 보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신 있게 말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솔직한 말하기예요. 모르면 질문하세요. 이게 제일 솔직한 말하기죠. 모르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뭐 아는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모르면서 고개 끄덕이고 이게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자, 호불호를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호불호가 너무 지나친 것도 얘기에 어긋나지만 굉장히 내 의견을 얘기 안 하시는 분들 정말 실력 없어 보여요. 자기 의견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거 무능해 보입니다. 자, 누가 어떤 거가 좋아요? 물어보면 글쎄요, 저는 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의견을 따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 무능해 보이는 거죠. 남 배려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자신 있게 하는 두 번째, 성장하는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쪽이,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쪽이, 제가 읽고 있는 책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발전하는 어떤 모습을 은연중에 어필하는 거.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일 수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건전하게 어필하는 거죠. 요즘 GPT 관심이 많아서 시도해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편리해요. 그다지 그렇게 시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 제가 읽는 책이 어떤 건데 심리학을 일반적이지 않게 어떻게 이제 풀어놔서 대단히 흥미로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하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화법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대단히 발전적이고 의욕적으로 보이는 거죠. 특히 직장에서 이런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자, 또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어떤 화법 중에 또 하나는 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군가를 돕겠다고 말하는 건 실력이 없고서는 잘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라고 후배한테 얘기하거나 또 이제 내가 도와줄 일 없을까? 라고 물어보는 그 선배를 생각해 보세요. 실력 있고 품도 넓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정말 실력 있어 보이는 어떤 이런 말을 자주 써서 실제로도 실력을 높이시고 아주 스마트한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